멕시코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 부두에 고깃배가 한 척 들어왔다. 지나가던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어부가 잡은 생선의 품질에 찬사를 보내며 이만큼 잡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어부가 대답했다. 그럼 바다에 더 오래 나가서 더 많이 잡지 그래요? 미국인이 물었다. 어부는 이만큼만 잡아도 가족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말했다. 미국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세요? 늦게까지 자고 물고기 좀 잡고 자식 놈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낮잠을 즐기죠. 해가 지면 마을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몇 잔 걸치고 기타 튕기면서 노래 몇 가락 뽑다 보면 하루가 가요. 아주 알찬 인생이죠. 미국인이 말했다. 난 하버드 MBA입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죠. 일단 매일 고기 잡는 시간을 늘려요. 남는 생선은 팔면 되겠죠? 생선 팔아서 모은 돈으로 더 큰 배를 사요. 배가 커지면 수입도 커질 테고 그 돈으로 배를 한 척 더 사요. 그렇게 계속 배를 늘려서 저인망어선 선단을 꾸리는 겁니다. 그쯤 되면 생선을 중간 상인에게 넘기는 대신 가공처리 공장들과 직거래할 수 있고 여차하면 가공처리 공장을 직접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멕시코 시티로 로스앤젤리스로 이주해요. 뉴욕인들 못 가겠습니까? 사업체는 거기서 운영하면 돼요.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어부가 물었다. 한 20년? 25년? 미국인이 대답했다. 그 다음엔요? 어부가 물었다. 그 다음부터 진짜로 재미있어져요. 미국인이 좋아라고 웃었다. 사업체가 커지면 회사를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서 천문학적 액수를 만질 수 있어요. 천문학적 액수요? 정말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은퇴해서 어느 바닷가 작은 마을에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늦게까지 자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물고기나 몇 마리 잡다가 부인과 낮잠을 즐기는 거죠. 해가 지면 마시고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야망이 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야망. 당신도 그런가? 그 비밀을 언제까지 비밀로 품고 있을 생각인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출근길은 지옥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빈털터리로 노년을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다. 늙어서 자연사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딜레마를 다루려고 한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쉬운 질문이다. 쉬우면 뭐하나? 사람들은 답을 알아내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들과 씨름한다.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싶은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누구나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욕구로만 남고 실현되지 못한다.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저냥 사는 이유. 갓난아기는 삶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을 막론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아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줄 때까지 사방이 떠나가라 울어댄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담무쌍하게 곧장 문으로 장난감으로 원하는 곳으로 돌진한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 조금 더 자라 말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부모를 복가대기 시작한다. 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부모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항복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릴 때는 인생을 단순하게 산다. 무게 잡고 살지 않는다. 쉽게 좌절하지도 않는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의 RAS는 아동기에 다음과 같은 어른의 말들로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된다. 나이값 좀 해철 좀 들어라. 창피한 줄 알아라. 너는 왜 너밖에 모르니?
주는 대로 받아. 있는 것에 만족해. 네가 뭔데?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걸.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옆집 애 좀 봐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런 타령일랑 넣어둬. 내가 엄마니까. 그게 이유야. 남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너도 따라 죽을래? 찍소리 말고 하라면 해.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라는 걸 하란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어쩜 내 아빠 엄마를 쏙 뺐니?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실력이 없으면 조심이라도 해. 응급실에 실려갈 때를 대비해 깨끗한 속옷을 입어라. 나가 죽어. 닥치지 않으면 혼난다. 가진 것에 감사해. 거기서 더 바라는 건 주제 넘어.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어.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해볼까? 이런 RAS 프로그래밍의 결과 대개의 아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길러진다. 어릴 때 있었던 자발성과 꿈들은 줄곧 억제되거나 완전히 소멸된다. 성년이 되면 기성세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결정한다.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골라 결혼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해서 신명나는 인생을 추구하는 대신 확실한 직업을 선택한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서 인생을 살금살금 저자세로 조용히 통과하다가 요절하거나 은퇴한다. 실화 로버트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실화. 로버트에게는 평생 옳은 일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따라다녔다. 유럽에서 살던 10대 시절 로버트는 화가를 꿈꿨고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런 일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의사의 잠재 수입이 더 높아서만은 아니었다. 더 큰 이유는 주위에 의사 아들을 둔 걸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아버지는 로버트를 뉴질랜드로 보냈고 의대 학비와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댔다. 로버트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였지만 열심히 했다. 7년 후 그는 미생물학자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사가 됐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로버트는 뉴질랜드에서 앞자일렌 높은 곳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 현수아강이라고도 한다. 강사로 일하면서 어린이 교육에도 참여하고 미술 수업도 듣는다. 유럽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다. 의사로 일할 마음도 없고 다시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해도 크게 상관없다. 로버트는 독재자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갔지만 의사 아들을 바라는 아버지의 요구는 충실히 수행했다. 아버지가 비용을 댔기 때문이다. 로버트가 치른 대가는 7년의 헛수고와 아버지와의 절연이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성공의 사다리를 다 올라가서야 사다리를 엉뚱한 벽에 세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헛된 삶이다. 당사자에게 불안과 불행만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는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의 인생 지향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열정만은 존경한다. 이제 결정을 내리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결심,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시작은 간단하다.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는다. 사소한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웃겠지 하는 생각은 할 필요 없다. 어릴 적 꿈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면 그 꿈들도 목록에 포함시킨다. 마음이 동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기록한다. 적어도 10개에서 20개의 항목을 확보하자. 마음을 끄는 것을 모두 적자.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것도 좋다. 목록에 적는다고 반드시 거기에 전력 투구해야 하거나 반드시 저질러야 하는 건 아니다. 현재 내 관심권에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내 흥미를 끌었던 생각을 적는 것뿐이다.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준다.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과는 목록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느니 저건 불가능하다느니 참견할 사람도 피하자.
딴지와 타박을 봉쇄하자. 이 목록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꿈 목록을 꿈 도둑에게 보여주지 말자.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말자. 꿈을 접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꿈마저 접으려 든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어떻게 보다 무엇을,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성취 대상보다 성취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이 이룬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어떻게 했지? 나라면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RAS가 할 것이다. 앞장에서 설명했듯 RAS에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RAS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만 골몰하면 용기를 잃기 쉽다. 당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 수 없다. 당장은 필요한 스킬이 없다. 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용기를 잃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은, 지금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유보한다. 그건 나중 단계다. 이 책에서도 나중에 다룬다. 다음을 명심하자.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생각을 집중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 문제다. 나중에 한다. 지금은 단지 무엇을만 적는다. RAS에 검색어를 넣자. RAS에게 일거리를 주자. 일단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RAS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비법은 출발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마크 TWAIN. 목록 만들기의 위력. 우리는 신문 잡지에서 무의식 중에 기사를 골라 읽는다. 신문을 다 훑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기사를 거론하며 읽었냐고 묻는다. 그런데 그런 기사는 본 기억도 없다. 신문을 다시 훑어보니 해당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 있다. 심지어 전면 기사다. 그런데도 나는 보지 못했다. RAS의 표적 찾기 메커니즘이 내가 이미 입력한 생각과 발상에 연계된 것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포츠에는 관심이 많지만 꽃꽂이는 안중에 없는 사람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서 운동 경기와 운동선수에 대한 기사는 눈에 쏙쏙 들어오지만 꽃꽂이에 대한 기사는 뻔히 있어도 잘 보지 못한다. RAS는 프로그래밍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기가 막히게 포착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시한다. 호랑이만 생각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디를 봐도 호랑이에 관한 글과 영화와 정보가 있다. TV를 켜도 호랑이가 나오고, 인터넷을 해도 호랑이가 뜨고, 잡지에도 호랑이가 있다. 심지어 시리얼 상자도, 옥외 광고판도 호랑이가 점령했다. 카페에서도 버스에서도 호랑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호랑이에 신경 쓰지 않으면 호랑이가 얼씬도 하지 않는다. 목표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면 관련 정보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차를 살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사도어 흰색 토요타를 사기로 결심하면 그 차가 사방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다. 고속도로, 주차장, TV, 출퇴근길, 이웃집 차고 어디에나 있다. 흰색 토요타를 다음 차로 낙점하기 전에는 실제로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무슨 조화인지 그새 폭발적으로 늘었다. 차종이 무엇이든 내가 사는 순간 흔해진다. 없는 데가 없다. 심지어 차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목표를 적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해답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RAS가 내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한다. 스파게티 원칙. 생각과 발상은 머릿속에 스파게티 덩어리처럼 엉켜 있다.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생각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을 고스란히 가려내 거기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종이에 생각을 옮겨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 하나하나를 독립적 결정체로 굳혀서 다른 생각들과 분리해 숙고하게 해준다. 목록을 만든 다음 거기 적힌 항목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져보자.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시시해 보였던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싱잉인 더 아이아이엔을 보고 진 켈리가 때로는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때로는 경쾌하고 현란하게 춤추는 모습에 넋을 잃었다. 20대까지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보았다. 탭댄스를 배워서 나도 진 켈리처럼 춤추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그래서 탭댄스를 나의 목록에 올렸다. 탭댄스는 목록에 5년간 머물렀다. 탭댄스를 목록에 쓰자마자 영화와 TV의 탭댄서들이 눈에 들어오고 탭댄스를 다룬 기사와 글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탭댄스를 다룬 TV쇼와 매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내가 탭댄스를 목록에 쓰기 전까지는 내 가시권 밖에 있었다. 35세 때 나는 드디어 탭댄스 강습반에 등록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자. 목표를 꼭 손으로 써야 하는 이유.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 JIL 매시즈 박사가 26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목표 설정 연구를 진행했다. 박사는 목표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것은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한다. 이에 비해 손글씨는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애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컴퓨터로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유용하다. 하지만 목표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한 글을 읽는 것이라면 손으로 목표를 쓰는 것은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시운전하는 것과 같다. 손글씨는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동기부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목표를 쓰는 것은 RAS의 발동을 꺼는 것과 같다.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 탑을 쌓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 1980년대에는 철의 장막 아이언 커트 AIN 냉전 시대 서방 세계와 공산권 사이의 폐쇄적 경계선을 지친 건너편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열겠다는 생각은 가당치 않은 꿈이었다. 서방인은 러시아에 갈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바바라와 나는 그 꿈을 목록에 올렸다. 짜릿한 발상이었다. 제임스 본드 느낌도 났다. 목록에 올리기 무섭게 신문기사, TV, 다큐멘터리, 잡지 칼럼 등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들이 우후죽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어권 국가들은 우리 부부의 최대 출판 시장이자 세미나 시장이다. 우리가 1989년에 이 꿈을 목록에 적은 결과다. 러시아 진출이 미친 소리였던 시절 우리가 그 미친 소리를 목표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영영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RAS가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골몰에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면 RAS가 알아서 길을 찾는다. 일단 마음의 목표를 입력하자. RAS가 알아서 방법을 보고 듣고 읽어드린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목표 목록을 읽고 또 읽어보라. 각 항목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여부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항목을 더하고 빼면서 목록을 계속 수정해 나가자. 얼마가 지나면 목록에서 탈락하지 않고 매번 살아남거나 지속적으로 재등장하는 항목들이 생긴다. 그런 항목들이 내게 의미 있는 목표다. 목표 목록을 침실벽과 욕실벽에 붙이고 복사본을 냉장고에도 붙이고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로도 쓴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항상 눈이 가는 지점에 붙여놓자. 곳곳에 붙여놓자. 새로운 것이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자. 목록은 길수록 좋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주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두 그룹 모두 부유한 것은 같았지만 연구진은 두 그룹의 성취도 차이를 만든 요인에 집중했다. 3년의 연구 끝에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최대 유사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억만장자들에게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목표와 목적을 명기한 목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의 존재 여부였다. 백만장자들도 목표를 향한 열의가 대단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손으로 쓴 계획서를 보유한 경우가 억만장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미국의 보험 왕 출신 억만장자이자 성공행동 연구가 폴 제이 마이어는 목표 설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국인의 3%가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써놓는다. 10%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60%가 목표 설정을 고려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머무른다. 27%는 목표 설정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마이어의 연구 대상자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3%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10%는 적당히 부유하다. 60%는 이른바 서민이다. 27%는 국가 보조나 자선에 의지해서 근근히 산다. 할 일은 분명하다. 목표 목록을 만든다. 직접 손으로 써서. 진정한 커리어 패스 또는 인생 미션. 사람들의 목표 목록에서 최우선 순위를 점하는 것은 주로 직업에 대한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로 보내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이 밥벌이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2012년에 140개국에서 시행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67%는 자기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일에 의욕이 없고 동기를 찾지 못하며 노력을 더 기울일 마음도 없다. 24%는 자기 일에서 맹렬히 유리되어 있다. 즉 진심으로 불행하고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다. 많은 이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실천할 여유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어떤지 생각해보자. 날마다 부푼 가슴으로 일어나는가? 주중에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84%다.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지금의 일 말고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까? 인생 미션을 찾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과거에 내가 열중한 일이 있었나? 기회가 되면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과거를 돌아보자.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은? 나를 흥분시켰던 것은? 내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나를 뿌듯함으로 채웠던 것은? 나의 인생 미션 또는 진정한 커리어는 바로 그것이다. 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묻자.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을 만큼 좋고 동시에 보수를 받고 할 만큼 잘할 자신이 있는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당신은 인생의 미션 중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 2장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나이트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